산업안전필기 제47강입니다. 자, 4과목 전기위험 방지기술 관련된 문제풀이입니다. 자, 61번은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공기에 혼합되었을 때 착화 한계 전압 V는 얼마냐? 메탄의 착화 최소 에너지는 0.2mJ이고 극간 용량이 10피코페럿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극간 용량이 10피코페럿. 극간 용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전 용량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겠죠. 뭘 보고? 단위를 보고. 자, 최소 한계 전압, 착화 한계 전압을 구하라 했는데 최소 에너지가 0.2mJ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에너지가 주어지고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사용합니다. 정전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CV의 제곱이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V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V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2하고 C를 넘겨라. 그래서 C분의 2가 된다. 그러면 V를 구해야 되니까 양쪽에 다 루트를 씌웁니다. 자, 그러면 V는 루트 C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C값이 정전 용량이에요. 극간 용량이 10피코페럿이니까 10 쓰고 피코가 얼마라겠죠?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수치라겠죠. 그래서 단위를 페럿으로 바꾸기 위해서 피코라는 이 값을 숫자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곱하기 에너지잖아요. 0.2mJ이에요. 0.2 곱하기 여기도 단위를 줄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미리를 숫자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을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V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요 비슷한 문제가 앞에도 한번 있었죠.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V를 구하라는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항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야 될 문제고요. 62번 Q가 정전하입니다. 정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으로 되어 있어요. 반경이 25cm인 도체 9의 전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반경 25cm 도체 9의 전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문제에서도 새로운 식이 하나 또 나와야 돼요. 새로운 식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전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킬로볼트, 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전압을 구하라고 하면 개수는 정해졌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이 정해진 개수입니다. 곱하기 여기에 주어지는 반경을 R이라고 쓰고요. R분의 여기에 정전하가 Q라고 주어진 값, Q값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게 전위차 구하는 식입니다. 전위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 이것은 상수입니다. 개수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곱하기 25cm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R의 단위는 미터 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0.25m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Q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에서 70 쿨롱,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해서 이 값을 계산기로 누르시면 답이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압을 구할 수 있는 단위. V값이 구해지면, 이 V값이 구해지면, 킬로볼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야지 킬로볼트 단위가 되겠죠? 볼트로 구해집니다. 지금 이 식 그대로 하면 볼트로 구해지니까 킬로볼트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새로운 식이 하나씩 이렇게 언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가 우리 전기 과목의 개수가 제일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식들을 하나씩 챙겨 보시는 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63번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가 아닌 것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걸 찾으면 돼요. 자,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건조한 장소니까 습한 장소가 아니니까 누전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는 말이고요. 기계 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이 되어 있다.
피복이 되어 있는 경우 괜찮습니다. 대지전압 20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물기가 있는 곳 이외니까 물기가 없는 곳이라는 말로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뒤에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볼트예요? 200V예요. 누전 차단기나 접지나 다 대지전압이 몇 볼트 기준입니까? 150V 기준입니다. 150V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지 전압이 200V 이하인 이렇게 해버리면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야 되죠. 150V 이하일 때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V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 이중 절연 구조라는 말 자체가 안전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50V 이상인 장소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 자체가 200V이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를 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150V 이상이면 무조건 누전 차단기하고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기준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누전 차단기하고 접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지전압 150V라는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전압 150V 이상인 전기 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자, 64번입니다. 고압전로에 설치된 전동기용 고압전류 제한표주의 불용단 전류의 값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가 안 배웠는데 자꾸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 전기설비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전기설비 기준은 전기법이에요. 전기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에서 전기법까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틀리더라도 다른 걸 다 맞히면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른 걸 다 맞히기가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고압 전로에 설치된 전동기용, 이 말이 중요해요. 전동기용 고압 전류 제한 표주의 불용단 전류, 용단되지 않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주는 용단이 돼야지 되는 건데 과도한 전류가 오면 용단이 돼야죠. 그런데 불용단 전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주가 너무 또 쉽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단 전류의 조건을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용 고압 전류의 불용단 전류 이렇게 하면 1.3배의 2시간입니다.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1.3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요 기준이 지금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전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요. 전동기용 고압 전류의 불용단 전류 기준이, 이 기준이 전동기에 당연히 적용이 되죠. 문제가 전동기용이잖아요. 그런데 변압기도 해당이 됩니다. 변압기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용 전압도 해당됩니다. 상용 전류도 해당이 됩니다. 전동기, 변압기 이 두 개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빼고 전동기하고 변압기 이 두 가지일 때는 1.3배 2시간이 불용단 전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4번이 있잖아요. 2배의 전류로 2시간 이내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콘덴서용 퓨즈일 때 그렇습니다. 콘덴서용 퓨즈일 때는 2배의 2시간 이내에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게 콘덴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동기용이니까 2번이 답이지만 변압기용이 나와도 2번이 답이에요. 근데 콘덴서용이 나오면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데 콘덴서용 이렇게 나오면 4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용단 전류의 조건입니다. 65번입니다. 누전 차단기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누전 차단기의 설치 방법이에요. 시설 장소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함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격 전류 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전격 감도 전류는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인체 감전 보호용은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이어야 한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동작 시간 0.03초죠. 0.03초가 기준이죠. 30mA에 0.03초. 이걸 알고 있냐?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요거 보고 답 찾으셔야 돼요. 0.03초. 30mA에 0.03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6번. 정전기 방지 대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전 서열이 큰 것일수록, 대전 서열이 차이가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전 서열이 가급적 먼 것으로 구성한다. 이 말은 정전기 발생량이 크다는 조건이 되니까 좋지 않은 방법이죠. 카본 블랙을 도포하여 도전성을 부여한다. 도전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한 거죠. 정전기는 흐르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성을 부여하면 좋은 대책이 됩니다. 유속을 낮춘다. 좋은 대책이죠. 도전성 재료를 또 도전성 재료 나왔어요. 도포하여 대전을 감소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대전 서열의 차이가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자, 대전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이제 물질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이력, 유속, 제한, 접촉 압력 및 면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물질의 특성에가 대전 서열의 차이가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67번은 방폭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입니다. 자, 구조별 표시 방법, 기호를 물어본 거예요. 내 앞 방폭 구조는 기호가 D였죠. 본질 안전은 IAIB 맞습니다. 유입은 기름이니까 오일이라고 썼죠. 안전증은 E라고 썼습니다. P는 압력 방폭 구조였죠. 내압 방폭 구조가 아니라 압력 방폭 구조였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 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소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전압을 물어봤는데요. 내 전압용 절연장갑 등급이에요. 우리가 보호구할 때 우리가 애웠던 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00 등급부터 00 등급 0, 1, 2, 3, 4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교류하고 직류가 있었죠. 00 등급은 교류하고 직류값이 있는데 교류값에다 얼마 곱하면 직류값 됐다? 1.5를 곱하면 됐죠. 1.5를 곱하면 직류값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교류값에 대해서 값을 먼저 기억을 하자 그랬잖아요. 500, 1000, 7500. 자, 여기서부터는 얼마씩 더한다? 9500씩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9500을 더하면 195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7000이 됐죠. 9500을 또 더합니다. 9500을 더하면 26500이 되죠. 또 9500을 더하면 36000이 되죠. 자, 이렇게 교류값을 기억을 하고 1.5배를 하면 다 직류값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전압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00 등급은 교류일 때 500이다. 맞죠? 자, 등급 2를 해서 교류일 때 7500이다. 등급이 1등급이잖아요. 1등급이 00 등급, 0등급, 1등급이잖아요. 1등급이면 7500 맞죠? 그 다음에 2등급일 때 직류가 17000이다. 2등급이면 여기에요. 17000은 교류값이죠. 교류값이고 직류값은 여기다 얼마 한다? 1.5배를 해야 직류값이 나온다. 1.5배를 다 곱하면 직류값이 됐습니다. 1.5로 곱하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교류값을 기억하면 직류값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값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등급 봐보세요. 직류가 39,750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등급은 여기 있어요. 26,500에 1.5를 곱하면 직류값이 됩니다. 그래서 26,500에다 1.5를 곱하면 39750이 나온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7,000이 틀렸죠. 2등급의 교류값이 17,000이지 직류값이 17,000이 아니죠. 네,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색깔도 우리가 기억했죠. 갈빨이 노녹등. 갈, 빨, 희는 흰색이에요. 녹등. 갈빨이 노녹등. 이렇게도 기억했던 거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69번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전로의 사용전압이 SELV나 PELV일 때 절연 저항값은 0.5메가오hm 이상이어야 한다. 자, 우리가 절연 저항값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SELV, 안전 초저압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 초저압, 여기는 방호 초저압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SELV나 PELV는 사용 전압이 50에서 얼마 사이였어요? 120V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일 때 절연저항은 0.5메가오hm 맞습니다. FELV일 때 절연저항은 1메가오흠입니다.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DC 시험 전압, DC 직류 시험 전압은 500V, 500V가 맞죠? 전로의 사용 전압이 600V이면 500V 이상이잖아요. 500V 이상이 되니까 500V 이상일 때는 절연저항은 1이었죠. 자, 여기에 절연저항 표 기억나셔야 돼요. 절연저항 표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SELV, PELV, FELV, ELV예요. 그 다음에 500V 이하. 자, 여기는 500V 이상이었어요. 초과였어요. 초과. 이렇게 돼 있어서 SELV 시험 전압 250V, 여기는 500V, 여기는 1000V였습니다. 절연저항은 0.5, 이 두 가지는 1메가오흠이었죠. 그러니까 절연저항이 0.5하고 1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개는 1이잖아요. 1이기 때문에 0.5하고 1밖에 없었기 때문에 1.5메가오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하고 1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절연저항이 1.5메가오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무조건 4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압에 따른 절연저항 이 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에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KEC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EC 기준이에요. KEC 한국전기설비기준 2021년에 만들었던 법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70번입니다. 다음 중 영종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폭구조의 기호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종장소에 쓸 수 있는 방폭구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IA형. 본질안전 방폭구조 중에서 IA형만, 지금 나와 있는 IB, D, 안전증 이런 것들은 다 몇 종 장소에 쓸 수 있는 방폭구조예요? 1종에다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2종 장소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B점화, N이었죠. B점화 방폭구조.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71번.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절연 전선이 열화됐다. 이것은 위험한 거죠. 정전기가 발생이 됐다. 정전기도 전기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과전류가 발생했다. 맞습니다. 절연 저항값이 증가했다. 절연 저항이 증가했다는 말은 전기가 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전기에 의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죠. 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정전기도 전기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2번. 배전 선로의 정전 작업 중 단락 접지 기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전 작업 절차에 보면 단락 접지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락 접지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오통전, 역송전 이런 것들 때문에 작업자가 감전될까봐 단락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 아니고요. 배전용 기계기구의 보호가 아니고요. 통전시, 배전선 통전시 전이 경도 경감 아닙니다. 혼촉이나 오동작에 의한 감전 방지. 예,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는 4번이 혼촉이나 오동작에 의해서 전로에 전기가 공급돼 버릴까봐 단락 접지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작업자가 감전된 걸 막기 위해서 단락 접지를 합니다. 자, 73번입니다. 자, 어느 변전소에서 고장 전류가 유입되었을 때 도전성 구조물과 그 부근 지표상의 전과의 거리 1m에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냐? 심실 세동 전류는 1이고 인체 저항은 1000이고 지표면의 저항률이 155m,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 문제도 우리가
내용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하고 V 값을 물어봤잖아요. 허용 접촉 전압은 V잖아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 기본식이 뭐예요? I, R이에요. V는 IR, I는 R분의 V 이런 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값이 요거 하나밖에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를 전류로 봅니다. 그래서 루트 T분의 0.165 암페아 단위가 암페아로 주어졌어요. 얘가 미리암페아면 우리가 165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가 똑같은 값인데 단위가 암페아로 주어졌을 뿐이니까 소수점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I고요. 곱하기 저항을 곱하면 되는데 인체 저항이 있어요. 인체 저항이 1000ohm이라 하니까 자 1000ohm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지표면에 저항률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률 155m. 이 155m 이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줍니다. 1.5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3, 150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기로 누르면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식은 뭐냐면 이걸 식으로 쓰면 되겠죠. 심실 세동전류 I 값에다가 곱하기 인체 저항 R 값, RM이라고 쓰면 man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저항 플러스 2분의 3회 여기에 있는 저항률을 로라고 씁니다. 로라고 써서 나타내고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인체 저항이니까 1000, 저항률이니까 150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값을 다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되고요. 시간은 1초니까 얘가 1이니까 루트 1은 1이죠. 그냥 0.165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걸 식으로서 허용 접촉 전압 V 값을 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식이 하나씩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74번 방폭기기 그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방폭기기 그룹에서 그룹 1, 그룹 2, 그룹 3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룹 1이라고 부르는 것은 갱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갱내에서 사용하는 그룹을 1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룹 2급은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가스를 그룹 2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룹 1, 2, 3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룹 1의 기기는 폭발성 갱내 가스에 취약한 광산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갱이나 광산에서 쓰는 것을 그룹 1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내 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룹 2를 썼죠.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EA, EB, 뭔 기호죠? E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게 최대 안전 틈새였잖아요. 최대 안전 틈새 등급을 A, B, C 나눠서 여가 0.9, 0.5에서 0.9, 0.5 이하 이렇게 단위가 밀리미터였잖아요. 이런 안전 간극이라고 불렀던 틈새, 안전 간극 또는 최대 안전 틈새를 가지고 가스를 나눴죠. 뭔 가스가 제일 위험했어요? C그룹에 해당되는 가스가 제일 위험했죠. 여기가 C2H2 아세틸렌과 수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다 라고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A, B, C로 나누는 게 틈새의 간격을 가지고 A, B, C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이때 앞에 로마자 E가 있잖아요. E를 썼던 것은 우리는 다 산업용 가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E자가 붙어져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1이 붙어 있으면 이건 광산에서 사용하는 광산의 깽내 가스에 취약한 광산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룹으로 나누고 있고 A, B, C로 나누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맞고요. EA에 표시된 기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EA라고 표시된 게 여기에 C그룹이 제일 위험하고 A그룹이 제일 덜 위험한 가스라고 했잖아요. EA로 표시된 기기는 그룹 EB 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얘가 제일 덜 위험하고 얘가 그 다음 위험하고 얘가 제일 위험해요. 그럼 덜 위험한 걸 위험한 구역에다 쓸 수 있다? 못 쓰죠. 간극이 더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74번 문제도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4번에서 답이 결정이 돼야 돼요. A 등급에 해당되는 가스가 제일로 덜 위험한 거였잖아요. 여기가 뭐 있었어요? 메탄이나 프로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간 게 간극이 0.9mm 이상이니까 A그룹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걸 아래 등급에다 써버리면 C, B나 C가 더 위험한 간극이 더 작은 간극을 요구하는 데다가 이 간극을 갖고 있는 방폭 구조를 써버리면 점화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덜 위험한 데다 쓸 수 있는 것을 더 위험한 곳에다 쓸 수는 없죠. C를 B에다 쓰고 B를 A에다 쓸 수는 있겠죠. 간극이 더 적으니까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5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필해 설비에서 외부 필해 시스템에 수례부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외부 필해 시스템에서 수례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낙뢰를 받아주는 게 뭐예요? 낙뢰를 맞는 시스템을 물어본 겁니다. 낙뢰를 맞는 부분은 돌침,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돌침이죠. 돌침, 돌기로 쭉 올라와 있는 거. 돌침이 낙뢰를 맞으라고 설치한 거죠. 그 다음에 수평 도체. 수평 도체도 이게 우리가 옥상 같은데 건물 빌딩이나 옥상에 가보면 수평 도체로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낙뢰를 맞으라고 설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 도체, 이제 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망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이렇게 망으로 설치해 놓은 도체를 메시 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낙뢰를 맞으라고 설치한 거죠. 그래서 환상 도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필해 시스템에는 1번, 2번, 3번 세 가지 형태밖에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상 도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76번입니다. 정전기 제의 방지를 위하여 배관 내 액체의 유속 제한이 필요하다. 배관의 내경과 유속 제한 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전기 입장에서 유속 제한을 1, 7, 10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세 가지 기준이 1m/s 이하로 하라는 것은 비도전성이었어요. 7m/s는 도전성이었고 그 밖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치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는 광경에 따른 유속을 다 기억을 하라고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광경에 따라 유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속도를 V라고 쓰고요. 속도를 V라고 쓰고 광경을 D라고 썼어요. D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V의 제곱에다가 D를 곱한 값, V의 제곱에다 D를 곱한 값이 600 값 근처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유속과 광경을 곱한 값이, 유속의 제곱에다 광경을 곱한 값이 다 600 근처가 나와야 돼요. 600 근처가 나오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V의 제곱 D, V의 제곱과 속도의 제곱한 거하고 직경을 곱한 값이 얼마 나온 거? 600이 나오지 않은 걸 찾으면 유속과 광경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8에 제곱을 해가지고 200을 곱해요. 2.5에 제곱을 해서 100을 곱해요. 3.5에 제곱을 해서 50을 곱해요. 6.5에 제곱을 해서 25를 곱해요. 이렇게 다 곱해 봤을 때 600대가 안 나오는 거, 600보다 650 사이, 이 사이가 안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1000대가 나옵니다. 1000.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요 V의 제곱 D가 얼마다? 600이 나와야 됩니다. 600에서 650 사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딱 600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600에서 650 사이 값이 안 나온 게 답이다. 자,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1000 가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600에서 650 사이 값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지금 광경과 유속을 결정을 할 때 V의 제곱 곱하기 D 한 개에 600에서 650 사이 값이 나오게끔 설계를 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이걸 다 기억하시는 것보다. 자, 광경에 따른 유속, 요 기준이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77번입니다. 지락이 생긴 경우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체의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을 나타낸 것. 자, 일종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을 때? 수중에 있을 때는 2.5 맞죠?
자, 2종 상태는 젖어 있을 때 또는 금속에 접촉되어 있을 때죠. 젖어 있거나 금속에 접촉되어 있을 때는 25 맞죠? 3종은 50이었죠. 50, 35가 아니라 여기는 통상적인 상태였죠. 일반적인 상태, 보통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50V였죠. 2.5, 25, 50 무제한이었잖아요. 여기는 접촉 우려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전기하고 접촉 우려가 없어요. 이렇게 한 상태는 제한이 없죠. 3번이 틀렸습니다. 허용 접촉 전압. 우리 교재 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78번입니다. 개통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요것도 뭡니까? 우리 교재에 KEC 기준이라고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접지가 우리 KEC 기준, 한국전기설비 기준에서는 접지가 세 가지로밖에 안 나왔죠. 개통접지가 있고 보호접지가 있고요. 필의 시스템 접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필의 시스템 접지. 자, 개통접지는 개통접지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졌죠.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자, TN 접지는 다시 TNC 접지, TNS 접지, TNCS 접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TN 접지는 또 분류가 됐었다. 여기까지 우리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개통 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TN 접지, TT 개통, IT 개통, IN 개통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종류를 알고 있는가 물어봐요. TN, TT, IT 이렇게 세 가지 개통이 있다라는 거 답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금 답을 찾습니다. 79번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물체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대전 서열의 차이가 클수록 아까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대전 서열의 차이가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죠. 분리속도가 빠르면 정전기 발생량이 많죠. 물체의 접촉 시간에서 접촉 시간은 없었죠. 접촉 압력과 접촉 면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 상태가 오염되었을 때 정전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물체의 특성, 분리속도, 표면 상태, 물질의 이력, 접촉 압력 및 면적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물체의 이력까지 물질의 이력이 있었죠. 최초에 발생되는 정전기가 가장 크다. 맞으라고 낸 겁니다. 정전기 제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접지의 접속은 납땜이나 용접 또는 멈춤 나사로 실시한다. 회전 부품의 유막 저항이 높으면 도전성의 윤활제를 사용해라. 정전기니까 항상 도전성이 좋은 말입니다. 이동식 용기는 절연성 고무재 바퀴를 달아서 폭발 위험을 제거한다. 절연성이 도전성하고 반대잖아요.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전기는 도전성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용기에 절연성 고무재 바퀴를 달았다. 그러면 도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가 흘러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절연성을 보고 답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전기는 정지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도전성 재료를 써야 된다. 이 논리를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해야 여기에서 눈에 딱 절연성이 걸립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은 도전성, 여기도 도전성이잖아요. 잘한 거예요. 도전성 윤활제 잘한 거예요. 자, 절연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기위험 방지 기술 몇 가지 새로운 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풀이였습니다. 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